예,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약속드린 대로 일단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는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의 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단원에 지금 들어가는데요.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 주식이랑 밀당하기. 좋아요. 주식이랑 밀당하기. 경기순환 주기에 따른 투자 전략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거하고 주가의 주기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오늘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일단 보고 흐름을 대충 한번 잡아보시고 사고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앞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밀물, 썰물과 닮은 주식시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느껴보세요. 자, 주식시장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책에 나선 강아지는, 얘는 사실 저만 드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죠. 산책에 나선 강아지는 주인보다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하지만 결국은 주인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보통 따라갑니다. 물론 강아지가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걸어가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죠. 보통 이럴 때에 이 사람을 보통 이제 실물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가는 강아지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더 빨리 갈 때도 있고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뒤에 갈 때도 있지만 실물 경제가 가는 방향으로 주가는 결국에는 가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경기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기도 이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온이 변하듯이 경기에도 사계절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경제학 부분을 굉장히 잘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죠? 경제학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경기가 계속 호황기로 갔으면 좋은데 계속 호황기로 가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계속 호황기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계절 국면을 보통 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죠.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불황입니다.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제 안 좋아져서 경기가 침체를 맞기 시작을 하면 정부에서는 경기를 침체 국면에서 좀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민주주의잖아요. 경기가 침체기에 빠져들어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겠죠. 그럼 다음 투표 때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체기로 침체기에서는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행정부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다 보면은 막 이제 경기가 이제 호황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호황기에 너무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후퇴기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침체기에 진입을 하면서 경기는 요 사계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경기에 투자를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량주 투자할 때 가장 쉽게 투자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 경기의 사계절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 서점에 사보십시오. 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경기 순환 과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래도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 오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들보다는 낙폭이 심하지 않다든지 시장의 벤치마킹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들 시장 안에서는 그런 종목들에게 한번 투자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고 지금 보면 통신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음식료 생필품 관련된 종목들, 유틸리티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사실은 경기가 안 좋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더 인터넷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담배를 안 피진 않죠. 담배를 더 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TNG 같은 종목들,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를 오늘 하루에 한 번 할 거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틀에 한 번만 세수하자, 비누를 아끼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그래서 생필품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밥을 안 먹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아도 밥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 관련된 종목, 경기가 안 좋다고 전기를 안 쓰는 건 아니죠. 경기가 안 좋다고 가스를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사 먹던 걸 집에서 해 먹으니까 가스를 더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생필품 비슷해요. 생필품 비슷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대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없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부분으로 보더라도 은행주들이 대출이 대부분 엄청 많이 늘었어요. 대출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이자 놀이하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좀 뭐 긍정적일 수 있고요. 보험주들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처음에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할 때, 후퇴기에 진입을 할 때 보통 뭐가 많이 나타나냐 하면, 경기가 호황을 하기 시작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정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쓰게 되는데요.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만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갑니다. 끝까지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험주들은 보통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보험주들이 경기 방어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사람들이 보험, 예금, 그리고 펀드 어느 쪽을 가장 먼저 해지하느냐를 보면 보험을 가장 먼저 해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좀 세모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분류 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보통은 이제 다른 책에서는 불황기에서 경기 방어주를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 방어주를 해보면 사실 경기 방어주라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황, 침체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찌되었든 제 책도 다른 책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놨죠. 고민하다 적어놓은 거예요. 농부들은 겨울에 내년에는 무엇을 심을까 라고 고민을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침체기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회복기에 투자할 종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좀 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가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하는 일은 돈을 푸는 겁니다. 원래 이 돈 푸는 부분은 옛날에 이제 근본위 제도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푸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돈을 엄청 풉니다. 돈을 엄청 풀면은 이 돈의 힘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도 되냐 하면,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물건이 한 개가 있는데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주식이 뭐냐면 기업이죠.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그 유가 있잖아요. 유가가 있으면, 유가는 뭘로 거래를 하냐면 보통은 달러 거래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이제 거의 뭐 달러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뭐 위에나가 뭐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은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유가는 가만히 있는데, 잘 들으세요. 유가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엄청 많이 풀린 거예요. 엄청 많이 풀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유가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반대로 유가가 정말 떨어져서 달러는 그대로인데 유가의 생산 공급량 자체가 많아지기 시작을 해서 유가가 떨어져서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달러가 강세라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그냥 보면은 이게 뭐 유가가 올랐네, 유가가 떨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달러가 약세라서 유가가 올랐는지, 달러가 강세라서 유가가 빠졌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나? 주린인데 진짜 그죠? 자, 참고는 해두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게 시작을 하고, 돈을 많이 푼 거는 뭐 해야 돼요? 실물 경제로 다 넘어가야 되겠죠. 실물 경제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은행에 그 돈을 푼다는 얘기는 은행에 돈을 대출 자체를 좀 쉽게 해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돈이 풀리면은 사실은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그런데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신용평가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이 풀려 있는 가운데 실물 경제로 돈이 이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냥 금융권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시장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그냥 연계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일반적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뭐 정부에서 뭘 하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게 되죠.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땅 판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땅 판다라는 얘기는 건설이라든지 토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주 주가가 일반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증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권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나리오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기가 살아났다,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 자동차 같은 비내구재 판매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데요.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전에 뭐가 많이 팔려야 되죠? 자동차의 능량 강판이라든지 강판, 철강 관련된 부분이 팔리기 시작을 해야 되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부분이 주문이 이제 발주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판 필요하고요, 타이어 필요하고요, 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완성품을 판매하는 부분보다는 먼저 소재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주, 화학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일반적으로는 강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에 따라 시중에 이제 돈이 돌면은 소비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경기가 회복 단계에 이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보통은 유지를 해요. 왜냐하면 괜히 저금리에서 금리를 높였다가 불씨가 금방 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활 타오를 때까지 일단 저금리를 좀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사람 또 돈을 쓸 거니까, 그렇죠? 소비가 되고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러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떠니, 우리나라의 고용 지표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용 지표는 사실은 경기가 좀 불황이다가 경기가 살아날 때 이 지금 살아났는지 살아날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경기 민감주의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차 바꾸는 것도 뭐 그냥 타라고 하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좀 벌게 되면 이번에 바꾸자라고 해서 차를 바꾸기도 하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어디 놀러 가? 어딜 놀러 가? 그냥 집에 있어. 라면이나 먹어. 뭐 그러다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하면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를 수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기 시작할 때는 이번에 옷 사기가 조금 옷을 사야 되는데 뭐 옷을 사, 작년에 입던 그냥 입어 라고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번에 이거 괜찮은 옷이 있던데 한번 사봐 하면서 또 그걸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하고 그 업종의 업황 자체가 같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 민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주, 철강주, 화학주, 건설주, 은행주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차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재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철강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주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많이 팔아야 되고요. 조선 많이 팔아야 되고 건설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경기가 좋을 때 보통 하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하잖아요. 경기를 살릴 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화학은 뭔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싹 보시면은 스마트폰도 보이실 거고 컴퓨터도 보이실 거고 뭐 소파도 보이실 거고 한데 대부분이 뭡니까? 화학 재료죠. 요즘 가죽도 이제 인조 가죽 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쓰는 거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다 화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석유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전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구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각종 화학 제품들이 많이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도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설주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은행주들은 초반부터 시작해서 경기 민감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가장 강판을 공급하는 철강업체들은 현대차보다 먼저 실적이 좋아지겠죠. 뭐 이러면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철강업종들보다 먼저 좋아지는 부분은 해운주들이 먼저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학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은행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호황기에 딱 진입을 여기에 있는 종목이 대표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시나리오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이제 완전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아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고용이 증가하면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라면만 먹다가 이제 밥도 한번 사 먹어, 영화도 한번 봐, 여행도 한번 가, 옷도 한번 사, 뭐 이쪽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 유통도 역시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보통 요즘 코로나니까 조금 다릅니다만은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쪽의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백화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면세점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까지 소비재로 완전히 확산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경기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 일장 부분에서 생각을 하실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부분 자체를 사실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2021년 1월 17일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12시에 온도하고 내일 12시에 온도 뭐 어디가 더 낮을까요? 1월 17일 날 온도가 낮을까요? 1월 17일 12시에 온도가 낮을까요? 아니면은 1월 18일 12시에 온도가 낮을까요? 1월 19일 12시에 온도가 낮을까요? 이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죠. 맞추기가. 근데 이걸 좀 흐름을 길게 봐서 1월 17일 12시가 온도가 낮을까요? 아니면 6월 17일 12시가 온도가 낮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경기 순환 주기를 보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침체기에는 어떤 종목이 좋아요, 호황기에는 어떤 종목이 좋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경기가 침체기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뭐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거의 막 바닥을 치겠죠. 그렇죠? 그때 종목을 사서 경기 호황기에 그들 종목을 판다. 뭐 이런 식으로 흐름 자체를 아까 제가 온도가 몇 도일까요? 이걸 누가 더 높을까요? 이걸 맞추는 게임이 만약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을 했는 것처럼 1월 18일 12시가 기온이 낮을 것 같다. 1월 19일 날 기온이 더 낮을 것 같다. 그래, 12시에 기온이 더 낮을 것 같다에 뭐 1억을 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죠. 그렇죠? 계속 그냥 추우니까. 추운 거 안에서도 어떨 때는 조금 더 온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니까.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1월 17일 겨울에 12시에 베팅을 할 거냐? 6월 17일 부분에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을 거냐에 베팅을 한 1억 정도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해야 할 거예요? 베팅 자체를 지금 뭐 해서 어차피 온도가 높아질 거니까 6월이면은 초여름이니까 온도가 그때가 당연히 높지. 자, 베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기가 침체기일 때는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군들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때 베팅을 해서 호황기에 팔겠다 이런 식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그 주기 자체가 뭐 2년에서 3년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좀 중기 투자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것까지 너무 기다리기 어려워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 대로
호황기에 어떤 종목이 좋고 뭐 불황기에 어떤 종목이 좋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매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템포가 크면 클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익률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사서 먼저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저는 주식 투자가 사실은 스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좀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이고, 생각을 비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도 그렇고 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충분한 기회, 경제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에 또 교육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